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얼마 전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술집에서 온몸에 문신을 드러내면서 단합대회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한 검사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죠. 영상의 주인공은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인데요. 먼저 영상과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상의 주인공인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와 말씀 나눕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신준호입니다. 자, 진작가님과 김 소장님 말씀 안녕하세요. 예, 우리 부장님을 그 스튜디오에서 뵙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네. 자, 일단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 분위기 이상해지네. 예, 요 화면에 이제 브리핑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 영상만 보셔도 입술을 질끈 딱 그 다물고 계셨어요. 당시에 어떤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관이다. 저도 저런 화면 찍힌지는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이제 뭐 이렇게 뭐 짤이 돌면서 아하. 다들 막 당시 무슨 생각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저기 뭐 여기 분노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네네. 정확한 표현은 빡침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거 같은 말입니까? 뭐 열이 올라오는 것이고. 열이 올라왔다.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뭐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은 저렇게 막 한심하게 노는 거 뭐 경악스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걸 막 저희가 검찰에서 틀긴 했지만은 과연 저 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뭘 했나? 검찰이 뭘 여지게 놔뒀나? 이런 그에 대한 좀 자괴감, 국민들에게 죄송함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더 느끼셔가지고 그것도 있었고요. 참 제가 부끄러운 표정도 저기 섞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약간 좀 무섭거든요. 그 막 문신이 있는 사람 한 명만 목욕탕에 나타나도 예. 괜히 목욕을 빨리 끝내고 집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습 보시고 또 검사님은 굉장히 잡지 더 잡아야겠다 그런 열정을 좀 보여주셨으니까 또 이 화면을 봤던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또 피드백 많이 받으셨죠? 긍정적인 말씀들. 예, 응원의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힘내서 다 소탕하라고 이렇게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일단 또 우리 부장검사님이 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최근에 하셨어요. 일단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으로 거론된 순호아파. 이게 뭐 조폭 이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순호아파는 어떤 조직입니까? 네, 뭐 대단한 조직은 아니고요. 대단한 조직 아닙니까? 유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1980년대 때 전남 목포 지역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발생한 그런 조직인데요.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폭력 사건에 등장하고 연루되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범죄 단체로 규정이 돼가지고 그 조직원들이 많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명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제 쭉 이어지다가 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이제 거의 뭐 수도권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종 뭐 철거라든지 철거 영역 건설, 유흥 이쪽으로 막 본격적으로 진출해가지고 좀 세를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 조직이고요. 이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이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조직 폭력배 한 10여 명이 호텔에 3박 4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식당에서 공연 중에 밴드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공연 중단시키고 직원들의 말로에도 문신 막 드러내면서 사우나를 이용했던 뭐 이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분들 왜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그게 이제 뭐 그 하얏트 호텔 그 당시에 이제 인수했던 그 배모 씨라는 그 KH그룹의 배모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금전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순호아파 지금 순호아파인데 순호아파 중에서 좀 상위 조직원이 금전적 분쟁 어떤 그 배 회장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에 어떻게 투자를 했다가 돈을 당장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손실금 만회하려고 자기 수하에 있던 조직원들 한 10명 이끌고 그 하얏트 호텔에 들어가서 뭐 난동 피우면서 소위 뭐 진상을 피우면서 이제 돈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애꿎은 그 호텔 직원들 일반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손님들 이런 분들이 뭐 애꿎게 그 볼모가 돼가지고 봉변을 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표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요즘 깡패들끼리 펀드도 서로 들고 하나 보죠. 요즘 이 조폭 비즈니스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과거에는 그 뭐 흔히 아시다시피 유흥가 일대의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유흥가 룸사롱 이런 데서 보호비 명목으로 이제 돈을 갈취합니다. 자기들이 맡아줄게. 그다음에 또 그 말고도 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든가
또 오락실, 불법 예. 오락실, 또 불법 사채업 음. 이런 고전적인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마 유흥가 쪽에 많이 좀 쇠퇴가 되고 또 전반적으로 경제도 지금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예. 저희 흔히 하는 표현은 기생 여건이 약화됐다. 아하. 기생할 수 있는 유흥가 쪽에서 기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약화돼 가지고 다른 다양한 돈 되는 방면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흔히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또 인터넷 도박 같은데 이미 조폭들이 진출해서 장악한 지 오래됐고요. 예. 최근에는 뭐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신종 업종에도 진출하고 주식 말씀하신 뭐 사모펀드, 뭐 전환사채 투자형 사모펀드 뭐 이런데 또 M&A 시장에 자본시장까지 다 진출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심각하네요. 예. 돈 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조폭을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참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 뭐 의리의 세계 막 이렇게 막 묘사되기도 하고 막 낭만도 있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부장검사님이 실제로 수사하셨을 땐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폭의 세계. 그 뭐 영화에서나 뭐 트렌드 뭐저 컨텐츠들 이렇게 많이 비치는데요. 예. 뭐 현실에서는 뭐 그 쉽게 말해서 돈이 형님이고요. 의리 이런 건 없습니다. 의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돈이 형님이기 때문에 예. 뭐 돈 앞에서는 형님도 예. 매일 뒤통수 맞고 이런 경우가 있고 배신과 음해가 난무하는 되게 치졸한 세계가 조폭 세계입니다. 예. 의리는 없다. 의리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 앞에서는 아무튼 의리를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 세계에서 어떤 이제 검사님께 수사를 받으러 가면 이미 또 그 조직도 와야 된 거고 갈 때까지 가서 또 그 범죄가 실패한 상황이니까 예. 살아야 돼. 형님도 팔고 동생도 팔고. 아 형님들 팔고 나 동생들 팔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 의리가 있으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다 알고 잘 심리를 잘 파악해 가지고요. 비교적 진술을 좀 용이하게 하는 편들입니까? 그 조직 폭력배들이요 수사도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딱 그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부르면 이미 딱 저 시나리오를 짜서 와요. 조폭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물어볼 걸 짜서 오기 때문에 되게 공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다들 이제 뭐 그 선배 조직원이 사실상 사고 쳤는데 후배들이 책임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건에 있는데 배우가 은폐된다거나 이렇게 좀 사건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잘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선배들한테 저희도 내려오는 기법은 이제 중간 행동 대장급 정도 되는 애 오면 장소가 오면은 야 동생들이 무슨 제가 잘못이 있냐? 동생들 부끄럽지 않냐? 시원하게 가자 이렇게 이제 시원하게 가자 하고 제일 하위 조직원이 오면 야 형님들 잘 모셔야지. 또 사실대로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맞춤형으로 조폭 윤리 코드에 맞춰서 그 계급별로 맞춤형으로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또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좀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자기들 이제 전화나 카톡이나 압수수색만 잘하면 또 그 안에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서 오히려 좀 수하기가 수월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공개된 영상도 압수수색한 그 중에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영상이 있는 건데 그 영상 한번 놀라운 것은 막 전부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내고 자기들끼리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술집 안에서 사진 찍고 막 난리법석을 피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사실 옛날에는 본인들이 조폭인 걸 좀 숨기고 우리 조직원들을 숨기고 이러는데 막 SNS 올리고 이런 건 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도 MZ 세대의 어떤 MZ 조폭의 조폭들이 그 문신 자랑하는 거는요. 늘 뭐 있는 예전부터 문신 자랑들 늘 해왔고요. 일종의 뭐 요즘 하는 말로 그 종특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특. 종족의 특성이고요.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 아까 말씀 나아가서는 이제 뭐 그런 걸 SNS에 올리고 과시하고 이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자기 과시하는 거. 그러니까 내면이 되게 허약하거든요. 그분들이 허약합니까? 내면이 허약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드러내놓고 좀 제발 좀 무서워해줘 이런 거죠. 요즘 보니까 그 조폭했던 애들이 또 유튜브로 나서서 자기 옛날 깡패짓한 걸 것도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떤 뭐 결과적으로 그냥 뭐 다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뭐 조폭 생활 오래 하고 또 수영 생활 했음에도 그 생활을 추억하고 또 막
자랑질 한다는 게 그 반성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되게 좀 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그 세계에서 못 헤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이제 수노아파를 수사하신 바가 있고, 근데 이제 작년 7월에도 다시 수사에 착수하셨었는데, 그러면 하나의 조직이 이렇게 괴멸될 수는 있는 겁니까? 영화에서 보면 또 형기를 다 살고 오면 또 이제 다들 검은 차타가 나타나가지고 형님 하면서 이제 다시 또 막 조직을 재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저희가 하는데. 이제 그 뭐 사실상 와해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와해됐다. 와해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와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와해인데요. 지금 이렇게 좀 전면에서 그 주축으로 뛰는 현역 선수들을 대거 막 30명, 40명 가까이 이렇게 재판에 넘기면 뭐 실형을 받는 선수도 있고 또 집행유예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수감 기간이라든가 집유 기간 또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불법적인 일을 대놓고 저지를 수가 없고요. 아, 조폭들이. 또 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고 또 신규 가입 조직원들도 이제 없어지는 꼴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수감 기간 끝날 때까지 또 뭐 집행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는 좀 수면 아래로 그냥 식물화돼가지고 식물 상태로 수면을 가라앉아 있다고 보는 게 통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간혹 이제 출소한 다음에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건하는 조직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그 수사기관에서 다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고. 저는 근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엄청난 조폭 세력을 검사님이 다 감당하시고 나중에 마약 범죄도 수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검사님 신변 보호 같은 것도 사실 하나 막 그런 약간 걱정이 살짝 됐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깡다고 있는 선수들은 못 봤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못 봤는데요. 뭐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뭐 그런 거. 그런 건 가끔 이제 뭐 편지 같은 거 옵니다. 이제 구치소에서, 편지가 와요. 구치소에서 오거나 아니면 출소한 선수들이 와서 이제 뭐 연하장 비슷한 거 보내면서 안부 인사 묻는데요. 저희는 안부 인사로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만 잘 지내시는지. 그렇군요. 참.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듣지 않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야쿠자 아주 돈줄이 말라서 그런지 잘 안 올라 안 간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신규 젊은 조폭이 세대들 영입이 안 된다. 그 좀 일본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저도 정확하게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라든가 뭐 일자리라든가 뭐 또 이쪽으로 진출한 선수들이 보통 뭐 학교 생활 제대로 잘 못했고, 그렇죠. 또 앞으로 이제 뭐 크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들 가는 것 같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 헬조선, 뭐 이생망 하면서 이제 굵고 짧게 살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신입들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요즘 더 오히려 활발해졌습니다. 그런 또래 모임 같은 것들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예전에는 하나의 조직이 있다면은 그 조직 내에서 뭐 숙식도 제공되고 또 금전적인 지원도 되고 해가지고 아예 그 조직 자체의 비즈니스만 하면은 다 이렇게 먹고가 유지됐는데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생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각자 도생을 합니다. 약간 또래 모임식으로 이렇게 연행을 하면서 각자 뭐 대포폰 사업이라든가 뭐 중고차 사업도 불법적인 어떤 자체하다가 뭐 그 조직에서 이제 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뭐 소집이 있을 때마다 모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SN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아까 그런 막 신규 가입하고 이런데 하나의 좀 촉매제가 된 게 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 말씀하시니까 요즘 마약 같은 경우는 연령도 낮아지고 마약을 접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좀 검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약이요? 마약은 뭐 지금 이게 뭐 조폭이랑 연결이 좀 돼 있는지 원래 이제 조폭에서 또 나름대로 마약은 또 금기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마약을 일단 뭐 취급하게 되면 이게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폭 세계에서는 이제 생활을 한다, 생활 올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조직 생활하는 걸 그렇게 하는데 마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본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조폭들도 조직 생활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은 되게 금기시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해도 자기들이 팔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약 수사가 들어오다 보면 조직이 또 수사받고 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마약을 되게 좀 금기시했는데 요즘은 이제 간혹 이제 그 조직에서 좀 이탈해 오는 뭐 소규모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마약을 좀 만지는 선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약 유통은 조폭과는 관계가 없다고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좀 약간 떼놓고 봤는데 지금 또 조금씩 항상 우려가 있죠. 워낙 좀 마약이 흔해졌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마약 말씀도 아까
좀 드리면요. 지금 예. 마약 문제가 1차적으로 좀 마약이 제일 좀 흔해져 있다는 게 제일 좀 문제입니다. 가격이 좀 예, 떨어진 상태고. 원래 마약이라는 게 되게 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어렵고 아주 특수 계층들만 이렇게 예. 취급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너무 흔해졌다고 하는 게 뭐 일례로 인천공항 지금 그 세관에서 지금 통계만 보더라도 예. 하루에 평균 뭐 필로폰 기준으로 한 1에서 2kg 정도가 계속 적발이 됩니다. 매일 예. 매일 시도하는 거네 그럼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에서 지금 해외에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네요. 예. 일부는 들어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뚫린 걸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게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사실 모르는 것이고요. 과거는 그 1, 2kg 정도는 거의 한 6개월 들어올 양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하루에 들어온다는 양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이고 6개월 들어올 양이 하루에 막 하루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통계를 받고 그만큼 이제 그걸 수요를 감당해줄 수요나 시장이 지금 국내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뭐 연간 통계를 보더라도 마약 사범이 한 18,000명 정도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데 그 암수 범죄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 최소한 5, 60만 명이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강남의 마약 음료를 예, 그것도 저희 팀에서 그러니까 부장 검사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은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야, 이건 뭐 내내 마약이 이제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 사건은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이고요. 이제 일종의 예전에 초창기형 모델, 그러니까 공갈형. 야, 뭐 당신 아들이 먹었으니 뭐 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갈형이 진화돼가 이제 당신 아들이 마약을 먹었다 이렇게니까 공갈형이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 공갈형이 이제 진화된 형태다. 그 사건을 쭉 처리하면서 또 하나의 또 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그만큼 우리 마약이 보이스피싱의 어떤 소재가 될 정도로 도구가 될 정도로 흔해졌고 또 한 가지 시사점은 마약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본인의 쾌락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쇼킹한 문제고 그런 것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나 뭐 음료 안에 마약이 있었다. 그러면은 의도성이 없이 먹은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먹인 사람은 당연히 처벌되는데요. 그걸 모르고 먹는 경우에는 뭐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런 협박을 받더라도 부모님들은 마약 음료를 우리 아이들이 부지불식간에 먹은 거니까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겠네요. 이번에도 사실 그 상당히 치밀하게 뭐 중국 쪽에 총책은 있었습니다. 뭐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막 아주 정교하게 마약 음료도 만들고 그 알바생도 고용해가지고 막 뿌리고 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범행 타켓을 강남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성공 못하고 바로 그냥 첫방에 다 실패한 보이스 피싱 사례를 남겼습니다. 알바생들은 그게 알고 한 건가요? 지금은 아직도 계속 이제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이고 일부 또 그분들도 좀 속은 정황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갖다 주 그냥 팔아라 그냥 아이들에게 나눠라. 설문조사. 설문조사 음료 하나 주는 거였으니까 원래 그 개념 자체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마약 음료 주범이 20대 한국인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럼 이게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도 연령이 좀 낮아지고 마약을 접하는 연령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더군요. 예. 연령을 보시면 뭐 과거에는 한 주로 주축이 3, 40대가 한 70% 이상 차지하고 보통 사회생활을 해서 돈도 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경제적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워낙 흔해지고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20대가 이제 주축이 됐습니다. 20대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10대들의 진입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10대? 예, 10대 후반들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또 뭐 이렇게 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예방 교육이 없다. 그다음에 또 워낙 지금 뭐 이런 호기심, 뭐 마약 관련된 좀 자극적인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 호기심을 많이 유튜브에 막 이러네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건 이제 이 10대들이 지금 이제 뭐 진입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점점 중독자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예 중독자 본류에 들어가 버리면 시장 완전 이게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게 제일 우려스럽기 때문에 뭐 기존 어떤 중독자나 투약자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10대, 20대 초반 이 사람들이 빨리 마약 그 세계 본류로 중독자가 안 되게 진입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제일 지금 그러면은 급선무입니다. 초반에 했다 하더라도 중독자 대열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게 도울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 지금 뭐 총력으로 지금 치료 체계 그간에 조금 미흡했는데요. 지금 많이 갖추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마약을 주는 놈이 있고 마약을 줬으면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판매책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은 어떤가요? 그래 예전에는 그 주로 이제 대면 거래 아까 워낙 이 유통 경로가 딱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우리 업종에서 하는 말은 오른손 왼손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돈 주고 왼손으로 마약 받고 뭐 그러면 이제 현장을 덮친다든가 아니면 또 뭐 특정 정보원 이제 여기 그쪽 세계 야당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이렇게 정보를 흘려주는 그리고 자기는 또 나름대로 또 뭐 제보해주고 또 보상을 받는다든가 또 다른 선처 받는다든가 야당들 통해서 그런 정보원 이용한 수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사는 이제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트렌드는 아무래도 아까처럼 뭐 비대면 거래, 그러니까 SNS나 온라인 상에서 텔레그램 상에서 주문을 하고 또 실제로 어디 던지기라고 해가지고 어디 주택가나 이런 데 가서 찾아오는 비대면 거래가 거의 주종이다 보니까 저희 수사기관도 이제 그쪽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비대면 거래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큰 흐름은 일단 이 비대면 거래가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내가 뭐 돈도 마약 대금도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텔레그램으로 해가 주문도 텔레그램으로 했는데 내가 뭐 걸릴 일 있겠어 이렇게 하는데 걸린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것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수사기관을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요. 일종의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 이런 위험과 비용을 좀 거기다 부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온라인 거래상의 수사기관을 잠입시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사 기법에 좀 한계가 있어서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처럼 함정 수사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뭐 함정 수사도 뭐 원래 인권 보호적 측면이나 또 수사기관이 어떤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은 또 일정한 영역 그러니까 이미 범행 의도를 갖고 있는 대상 범인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제 어떤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범행하는 순간 이게 금가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마약 수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다만 이 마약 수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워낙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또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함정 수사 기법으로는 좀 미흡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함정 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박사방 사건이라고 아동 성착취물 사건 때문에 촉발돼 가지고 이제 그쪽에 수사기관이 이제 신분 위장을 해서 그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는 수사의 경우에 아주 제한된 요건으로. 마약 수사에도 그런 신분 위장 수사를 좀 적극 도입해가지고 이런 마약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약 거래에 어떤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이런 부담감과 위험과 또 그렇다 보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겠습니까? 가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부과시키려고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법적인 또 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장기간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부장검사님을 보내드릴 시간 3분 남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주로 강력계 수사를 많이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지금 거의 마약, 뭐 조폭 상대하시는 게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그 좀 잘 맞으시나요? 그 수사나 그 일 자체가? 근데 그 언론에 나온 모습으로는 굉장히 그 사명감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 특수부 아무도 안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을 담갔는데요. 강력부에 나름 또 이게 또 하다 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약자를 갈취하는 어떤 조폭이라든가 또 마약이라든가 이런 사회 안전에 대한 걸 또 지키는 데서 기본적으로 사명감이 있고요. 또 주로 현장 수사가 많습니다. 범인 검거하러 가거나 압수수색하거나. 현장에 많이 가세요. 아니 저희는 안 가지만 수사관들이 같이 이제 같은 팀으로 이뤄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수사가 되게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 긴장감도 있고 스릴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서 주는 또
또 진한 매력이 있습니다. 약간 영화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검찰에서 제일 영화에 가까운 데가 강력부. 그또 그 영화에 나오는 부장검사님이 또 부장검사님 같은 분. 저하고는 전혀 그 이미지가 안 맞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서울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뵙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MZ 조폭들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학교에 막 서클에 있다가 이제 막 조폭에 편입되고 이런 학생들이 괜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 마약을 할까 말까 혹시라도 막 그런 경계에 있는 분들에게 부장검사님이 수사를 하신 입장에서 좀 계도를 위해서라도 한 말씀 좀 하신다.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뭐 조폭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뭐 대부분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 쉽게 돈 벌고 뭐 영화에서 보면 의리도 있어 보기 멋있다고 이게 막 가입을 좀 못 모를 때 하는데요. 예. 그 아까 실상을 알고 보면 그 항상 그 뒤통수 치는 것과 배신이 난무하는 의리는 없다. 치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떼지어 또 조폭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떼지어 다니면서 약자를 갈취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되게 좀 뭐 비겁하거나 비열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이 그 할 짓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금방 또 다들 금방 후회합니다. 대부분 그 후회 안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다들. 예. 그렇군요. 예. 항상 국민의 편에서 그 수사 최이선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까 뭐 좀 멘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게 마약하게 되면요 이제 뭐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다들 호기심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마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우리 지금 영화 부산행이나 뭐 저 창골 이런 데 나오는 그 K 좀비가 된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예. 일단 마약을 하게 되면은요 조금만 몇 번만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제 이 정신과 육체가 다 지배당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이나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행복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가 도저히 없고요. 마약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퍼뜨리게 되면요 그 사람도 또 좀비가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준호 부장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